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의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과 뜨거운 한판 토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배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제,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임대차 3법이라고 합니다. 2020년에 법안을 민주당이 통과를 시켰죠. 중심이 돼서. 지금 인수위가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폐지나 축소를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말을 빌리면 쇠뿔 잡으려다가 바로 잡으려다가 소 잡는 격이다. 교각사루라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임대차 3법,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된 상황입니다. 각 당의 입장을 먼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폐지 혹은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국민의힘 쪽, 인수위 쪽 얘기 좀 들어보죠. 네, 그 영국 속담에 그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정권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은 남북회담, 북미회담 5번이나 했지만은 결국은 올해 들어서 미사일 12번이나 쐈죠. 그리고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마찬가지로 이번에 그 임대차 3법 관련해서도 그 임차인을 위한 여러 가지 선의로 했지만은 졸속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임대 매물이 그 전에 비해서 16%나 사라져 버렸어요. 예. 그리고 전세하고 월세가 선호가 있으시겠지만은 전체 임대 물량 중에 월세가 서울에서 아파트는 한 20%였는데 월세가 40%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아파트 전세 값도 한 18%가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잘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당과 이 국민들은 재작년 여름에 민주당이 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때 졸속으로 상임위를 통과하고 민주당과 그 아류 세력들과 같이 졸속으로 해갖고 결국 이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다시 복귀를 해보시면은 저희 그 윤희숙 의원이 나는 임차입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죠. 그게 정말 귀신같이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저희 인수위에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꼭 개선을 하지 않으면은 특히 올 7월이 되게 되면은 그 임대차 3법에 의한 2년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때 굉장한 큰 혼란과 어려움이 봉착될 것이 뻔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선하고 또 국민들에게 대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이 입법 취지는 세입자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세입자들이 그렇게 뭐 만족스러운 본인 그 상황들이 주거 상황이 굉장히 나아졌다라고 볼 수는 냉정하게 말해서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얘기도 좀 들어야겠는데요. 예, 우리나라의 한 2천만 가구 중에요. 한 40% 가까운 분들이 전세 내지는 월세 세입자로 살고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수도권에 보면 50% 가까이가 전세, 월세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보면은 전세라는 제도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특이한 제도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랫동안 주거 안정에도 기여를 해왔는데요. 89년도에 이제 그 당시에는 전세가 1년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2년으로 이제 그렇죠. 한 번 바뀐 이후로 31년 만에 2년에서 플러스 2년 해서 4년까지 안정적으로 전세를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이제 임대차 3법이 2020년도에 통과가 됐었습니다. 물론 좀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구멍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크게 보면은 전세 세입자들의 그런 주거 안정에 기여한 바도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아파트 가격이나 이 주택 가격이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임대인들, 그러니까 주인들이죠.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시중에 그 유동 자금이 늘어나고 하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 약간 이렇게 떠넘긴다든지 혹은 아니면은 계약갱신 청구권이 실행되기도 전에 약간 다른 방식으로 조금 이렇게 임차인들한테 약간 그 부담이 전가된다든지 이러면서
실제로 시장에서 조금 이제 매물이 적어지고 하는 혼란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한편으로는 주거 안정을 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요. 다만 인수위에서 종합적인 검토 없이 선거 기간에 하듯이 이렇게 거칠게 예. 임대차 3법이 뭐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폐지하겠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민생 정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벌써 여러 번 해결을 했겠지요. 역대 정권에서요. 그런데 이 문제는 좀 신중하게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싶고 저희들도 얼마든지 열려 있는 자세로 논의할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저희들은 전세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이 무엇보다 첫 번째 중요한 가치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부작용을 이렇게 충분히 논의해서 열린 자세 협의할 용의가 있다. 그러니까 인수위에서도 열린 자세로 좀 토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다시 정리하면 지금의 이 임대차 3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답은 아니다. 어찌 됐든 간에 보완을 하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조금 세입자의 네, 부담을 덜어는 쪽으로. 이제 인수위에서 그런 이제 제안을 아마 할 것 같은데요. 예. 보니까 분과에서 여러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아직은 뭐가 정확한 인수위의 입장인지가 나오진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제가 평가를 해드리기는 어려운데 예. 구체적인 입장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열린 자세로 저희들은 뭐 토론할 용의도 있고요. 국회에 저희들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필요한 협조는 얼마든지 할 용의가 있다는 점도 예.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기본 원칙, 그러니까 세입자들의 어떤 이제 주거 안정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은 뭐 같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수위에서는 폐지나 축소를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폐지랑 축소는 비슷한 것 같지만 좀 전혀 다른 결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축소가 된다는 것은 지금 김영배 의원이 얘기를 하신 것처럼 법 개정을 통해서 뭔가 이 법을 다른 쪽으로 좀 더 보완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여지가 있는 반면에 폐지를 하게 된다면 과연 이 대안은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원점에서 검토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것이 시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에 대한 피해는 세입자들이 떠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이 정책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폐지와 축소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급진적인 예. 단어로 들러져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글쎄요, 그 제가 아는 사실과 그렇게 근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에서는 부동산 TF를 만들어서 모든 가능성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행태 경제학적으로 이런 정책이 결국은 임차인 임대인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어떻게 기여하느냐 예.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할 겁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비행기가 연착륙을 해야 됩니다. 비행기가 도착하는 게 빨리 도착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안전하게 도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은 맞바람의 세기도 봐야 되고 활주로에 어떤 물기가 있는지 이것도 살펴야 되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런 걸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이런 편법으로 예를 들어서 관리비를 많이 올린다든지 실거주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 임대를 올린다든지 이런 구멍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좀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고요. 또 사실 시장은 그 정부에 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현재까지 이길 수 있다고 하고 이 정책 수요자에 대해서 댐을 쌓았습니다. 근데 댐을 그냥 물이 넘쳐갖고 완전히 물바다가 됐어요. 저희 윤석열 정부는 물기를 낼 겁니다. 물기를 내서 정말 국민들이 원하고 부동산 정책이 안정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거고요. 제가 한 예를 또 말씀드릴게요. 재작년에는 임대차 3법이 이렇게 해갖고 완전히 부동산 시장이 망가졌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언론 재갈법, 언론 규제법 관련해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민주당에서 문체위나 법사위 마구 통과시키고 본회의 직전이었는데 저희가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징벌적 손해죄라든지 여러 가지
언론을 규제하는 거는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연착륙을 위한 이런 그 협의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언론재갈법이 이제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국민이 원하고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그것을 한다는 거지, 저희가 무조건 그렇게 급진적으로 경착륙한다?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와 이런 문재인 정부의 차별성이 없을 겁니다. 예, 국민을 원하는, 국민이 바라는 대로라는 것은 이 입법의 목적, 이 제도의 목적에 있어서는 제 옆에 있는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이것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 문제는 이 방법에 있어서의 차이가 날 경우 결국은 국회 내에서의 또 세대결 양상으로 또 변질될 수 있고, 그렇다 보면 이것이 또 전국의 갈등을 불러오는 또 태풍의 눈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우려가 됩니다. 특히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년 만에 1년에서 2년으로 늘었던 그 전세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이제 늘릴 수 있도록 한 제도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올해 7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그 기간이 돌아오니까 상당히 이제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돼서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실제 실행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큰 혼란이 뭐 없을 거다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다만 이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미 발생한 격차들이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동일한 물건인데도 이미 반영이 돼서 약간씩 전세감이 다르고, 또 그게 2년 더 연장될 거라는 우려 같은 게 주인들한테도 있으시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 매물이 좀 더 줄어들지 않느냐는 우려가 뭐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시장 상황을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저는 뭐 법이라는 건 늘 고정불변이 아니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저는 뭐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수위는 정책을 준비하는 곳이지 점령군이 명령하듯이 혹은 지난 정부, 현 정부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내리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경제 상황이나 이 부동산 상황처럼 아주 이 민감한 그런 시장의 영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제된 단어를 쓰고 준비된 용어를 쓸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폐지, 축소 이렇게 네. 좀 인수위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이 너무 지나치게 좀 자극적이고 네. 구체적이지 않으면서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은 이런 이제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국방부 옮기듯이요. 국방부로 갑자기 청와대를 옮기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청와대 벙커도 쓰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영빈관도 쓰겠다고 하고, 또 필요하면은 본관에서 회의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말이 도대체 준비되어 있는 제대로 된 인수위의 입장이냐 이렇게 보자면 굉장히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정책과 다르게 부동산은 특히나 신뢰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잘못한 게 있다고 뭐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걸 아신다면 오히려 굉장히 신중하고 준비된 그런 이제 정책을 쓰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대안이 뭔지 첫째, 둘째, 셋째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면서 대안을 가지고 좀 논의를 하면 훨씬 생산적일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뭐 부동산 TF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안을 만들기 위한 또 노력들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것이 네. 또 정치권에서의 또 하나의 합의를 위해서 또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될 테니까, 네. 일단 뭐 배준영 의원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극단적이고 뭐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는 안 받아들여도 되는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는 거는 여야가 뭐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정말 그런 불안함 없이 이제 정책적인 목표를 완수를 한다 이런 게 있고요. 예를 들어서 또 이 말씀 드려서 그렇지만은 홍남기 부총리가 사실 임대차 3법을 진두지휘했는데 예. 결국 본인은 실거주 한다고 그래서 본인의 전세집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주택이 2개가 있었는데 이것을 팔려고 하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해서 못 팔아갖고 또 웃돈 주고 이렇게 하고, 예. 그러니까 경제 수장이 그 정도의 어려움을 겪으면은 다른 국민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다른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그것을 이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속도와 그런 내용을 갖고 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가오는 7월 달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처음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그래서 인수위 기간과 6월 국회가 참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 구성도 그렇고 뭐 저희들이 다수당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 측에서 좀 더 대승적으로 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인수위가 좀 더 여유로운 모습으로 좀 더 길게 내다보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뭐에 쫓기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그랬으면 좋겠고요. 네.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월세 상한제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제 그게 5%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전월세가가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만큼 충분히 시장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해서 편법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비판들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2020년도에 저희들이 민주당에서 생각했던 것만큼 보다는 오히려 더 이제 시장에서 가격이 오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5%로 하지 말고 좀 더 여유를 두고 좀 더 올리자. 그래서 시장 상황에 맞도록 탄력 있게 대응하자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법에 없다고 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정책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공공임대주택을 좀 더 늘린다든지 지방정부들하고 이야기해서 주택기금이나 이런 걸 활성화해서 민간임대주택이지만 공공임대처럼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제도들도 많이 있고 박원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이 이제 있는 서울시의 경우에도 보면 그런 다양한 정책들이 이제 작지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좀 참고해서 인수위에서 좀 아주 이제 열린 자세로 구체적으로 정말 민생 현장의 현실을 좀 반영하는 그런 이제 대책들을 좀 마련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들도 필요한 협조는 하겠다 네. 이런 말씀 거듭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어 보여주세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막상 만나기 전까지는 이 회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 이유 중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입니다. 실제 3시간 가까운 이 회동,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이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다. 누구도 한마디 꺼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두 번째 주제어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고유 권한인데도 수많은 주변 사람들이 사면의 필요성과 불필요성을 얘기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실무 협의가 또 있게 될지 아니면 말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만이 남은 건지 그 얘기를 좀 두 분께 조심스럽게 전망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이 문제는 원래는 이제 현직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죠. 네. 헌법에서 부여한 권한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단만이 이제 이 문제의 최종적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굉장히 조심스럽게 활용돼 왔고 또 비판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거는 인수위에서 마치 점령군처럼 그것도 윤석열 당선인 본인의 입이 아니고 대변인과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마치 거래 대상인 것처럼 혹은 사전 조건인 것처럼 회동에 대한 견해를 말할 때 말을 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두 분께서 지금 19일 만에 대선이 끝나고 19일 만에 만나시게 된 사유도 이렇게 주변에서 사실은 약간 어찌 보면은 먼저 말을 이렇게 입방정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라서 오히려 저는 이번에 두 분이 만나서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 깊은 고뇌를 반영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두 분이 재회동을 저는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뭐 많은 경우는 6번까지 만났다 그랬나요?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시면서 두 분의 고뇌를 나누고 받으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게 순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국민 여론으로 보니까 58% 정도가 반대고 32% 정도가 이제 MB 대통령 사면 찬성 이렇게 되던데 그만큼 국민 정서도 지금 상당히 좋지는 않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신중하게 그러나 윤 당선인의 정말 이거는 먼저 고민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 오히려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철희 수석이랑 장제원 실장이 다른 현안, 이를테면 집무실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안건이나 추경안 뭐 이런 것들은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네. 이 문제는 협의 대상은 아니게 되겠죠? 그 대통령의 사면권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사면을 결정하는 거는 온전히 대통령의 몫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저런 여론이 조성된 거는 문재인 대통령 본인께서 이런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상황이 국가적으로도 불행하고 건강이 안 좋으실까 봐 걱정된다라는 말씀을 직접 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사면이 되려고 그러면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말씀도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바뀌시고 정권 교체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지난 5년간을 돌아보면은 이렇습니다. 대통령 두 분이 구속됐고요. 사법 처리를 받으셨죠. 그리고 그 대법원장 구속되고 사법 처리 받으시고 국정원장, 비서실장. 그래서 무려 200명이 구속되고 1000명이 수사를 받았습니다. 적폐청산이 국정 목표처럼 돼갔고요. 완전히 그 상대 진영을 초토화시키다시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국정이 끝나가는 마당에는 뭐 결자 해지까지라고 말씀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대통합을 위해서 스스로 좀 풀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이제 사면을 지금 대통령이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희망사항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사면을 할지 안 할지는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달린 겁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대통합과 화합의 차원에서 본인이 그렇게 하시면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좀 전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은 무려 4년 9개월 동안 감옥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뭐 2년 정도 계셨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뭐 2년 3개월 정도 계셨단 말이죠. 물론 감옥에 오래 있었느냐 적게 있었느냐 이런 거 갖고 따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국민적인 공감대라든지 정권 교체기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결자 해지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이런 악순환을 좀 끊는다라는 의지를 한 번쯤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적절한 판단이 뭐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온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몫입니다. 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김경수 전 지사와의 어떤 맞물려 있다라는 시선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면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시대 정신과 국민적인 또 동의 정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뭐 김경수 지사 이외에도 여러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고 국민 통합 차원에서 검토하자는 주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를 풀어갈 때 당선인 측에서 윤석열 당선인 측의 인사들의 태도가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현직 대통령이 이 난제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좀 정중하게 사실은 이렇게 접근하고 충분히 국민 여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 문제를 풀어가자는 취지로 이거를 대통령과 협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이게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거나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MB를 사면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거기다가 더해서 김경수 지사하고 마치 거래가 가능한 어떤 사안처럼 이렇게 정치적으로 문제를 몰아가다 보니까 이 문제가 민심도 오히려 악화되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마치 이게 정치적으로 본인이 이제 거래를 해야 되는 입장인 것처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가 더 꼬여 있다는 거죠. 예. 사실 따지고 보면 결자 해지라고 하시는데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구속한 당사자가 바로 윤석열 당선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결자 해지라고 하는 취지에서 보자면 오히려
국민적인 여론을 환기시키고 국민들을 통합해서 MB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그런 건의를 윤석열 당선인 본인의 입으로 본인의 주장으로 국민들과 함께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과 협의할 사안 아니냐 이런 말씀을 오히려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저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정말 가슴을 열고 두 분이 이렇게 잘 이 두 분이 오롯이 함께 이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주변에서는 좀 제발 저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문제를 이렇게 엮어나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두 분은 정권 그러니까 대통령을 교체하는 시기에 무려 8번을 만났습니다. 물론 그때는 IMF 관련된 사태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좀 더 긴밀하게 이렇게 협조할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려 19일 만에 만났는데 이런저런 뭐 논란 때문에 그 극한 대립까지 갔다는 얘기가 있지만은 그 대통령 이양하는 대통령과 이양받는 대통령 간에 호스트와 게스트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초대하는 쪽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될 텐데 그러면은 초대할 때 이런저런 조건 없이 맞아서 환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편하게 논의하자라는 게 좀 기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전에 무슨 인사 문제라든지 청와대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빌미로 해갖고 너무 각이 세워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불행한 대통령을 마감하기 위한 저희 첫 발걸음이 저희가 청와대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불행한 대통령이 양산된 게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국민들과 단절된 어떤 구조 속에서 대통령이 혼자만의 생각으로 독단적으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그런 걸 호의로 좀 받아들였으면은 네. 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물론 좀 저희가 시기적으로 좀 서두른 감은 있었지만 말이죠. 네. 그래서 저희 대통령이 국민과 대화하고 열린 마음으로 하고 전 정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는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과의 어떤 대화와 소통을 하겠다는 거는 예전과 다릅니다. 그 청와대가 있으면은 춘추관이 있는데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어요. 네,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예. 하여튼 사면 문제에서부터 모든 것을 좀 더 좀 통 크게 네. 대승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좀 희망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의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